더샵 판례 민법,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입니다. 판례의 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보수칠성 김한쌤입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한 민법 객관식 판례 특강 더샵 판례 민법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는 제18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면 바로 합격합니다. 더샵 판례집을 구입하실 분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세요. 먼저 문제를 풀어보시고 해설 강의로 복습하시면 가장 효율적입니다. 먼저 공유물 분할을 먼저 공부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분소유적 공유를 공부하겠습니다. 이 구분소유적 공유가 상호 명신탁입니다. 이건 대내적으로는 정확히 구분소유, 자기들끼리는 정확히 구분소유인데 대외적으로 공유관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쇼윈도부 생각하면 돼요. 연예인들이 집에서는 별거해도 밖에 나가면 손잡고 다니죠. 이런 게 쇼윈도부, 이런 게 구분소유적 공유입니다. 즉 토지 하나를 갑과 을이 정확히 구분소유했어요. 왼쪽은 갑토지, 오른쪽은 을토지. 소유권이 완전히 다른데 이 전체 토지에 갑을 공유로 등기한 겁니다. 그럼 대내적으로 구분소유지만 대외적 제3자에게는 민법 공유와 똑같습니다. 따라서 제3자 병이 토지를 불법 점유하면 갑은 내 땅에서 나갈 수 있고 전체 토지에서 나가라고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3자에게는 공유관계입니다. 근데 우리 판례는 이 상호 명의신탁을 유효라고 판시해서 여기는 부동산 실명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실명법은 원칙 무효죠. 근데 여긴 유효라 적용되지 않고 유효기 때문에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럼 해지해도 공유물 분할 청구 못합니다. 왜냐하면 갑과 을은 정확히 이미 구분 소유라 분할할 게 없습니다. 대신 서로 지분 이전하는 것이고 이걸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겁니다. 자, 87페이지 1번부터 하겠습니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겁니다. 자, 기억, 공유물 분할 소유에서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물건을 현물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 청구한 자, 그 분할 청구자의 지분 한도에서는 현물 분할을 하고 분할을 원하지 않는 나머지 공유자는 여전히 공유로 남아도 되겠죠? 허용됩니다. 니은 상호 명의신탁 관계에 있는 경우 당사자는 명의신탁 해지할 수 있죠.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지만 그 뒤에 그 목적물 자체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했습니다. 디귿 공유물 분할 청구소는 다른 공유자 전부 동그라미 전부 맞습니다. 전부를 공동피고로 해야 하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즉 공유물 분할은 언제나 전원참여라 소송에서도 전원이 참여해야 돼요. 따라서 공유자 전부를 피고로 다 해야 됩니다. 자, 리을 공유자 사이 이미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이미 협의가 됐죠? 또다시 공유물 분할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협의가 안 될 때 분할의 소를 제기합니다. 틀린 거라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어서 공유물 분할에서 중요한 판례 하나 보겠습니다. 이 토지를 갑과 을이 지분 2분의 1씩 공유하는데 갑이 돈이 필요해서 자기 지분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럼 갑이 저당권 설정자, 저당권자가 채권자입니다. 이후 이 공유 토지를 분할합니다. 그래서 왼쪽을 갑이 갖고 오른쪽을 을이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갑이 저당권 설정자이기 때문에 설정자 갑이 단독 소유한 부분에 저당권 여력이 집중될 것인가? 반드시 그런 거 아닙니다. 혹시 갑과 을이 짜고 갑이 조금만 가질지 모르니까 갑 단독 소유 부분에 집중된 게 아니고 양쪽에 다 2분의 1씩 분산되는 겁니다. 당연히 집중되는 거 아니다. 자, 이제 2번 문제입니다. 공유물 분할에 관한 기술 중 틀린 겁니다. 자, 기억. 공유 부동산에 대해서 공유자죠? 공유자 중 1인은 단독 명의로 원인 모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행해졌다면
그럼 여기까지 사설을 끊어요. 그럼 이 등기가 전부 무효입니까? 전부 무효는 아니죠. 공유자 중 1인 그 공유자의 지분만큼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다른 공유자는 등기 명의인 공유자를 상대로 등기 전부 말소할 수 없죠. 그 등기 명의인 공유자 지분만큼 유효니까 그걸 제외한 부분만 말소 청구해야 됩니다. 자, 니은 공유 지분 위에 설정된 근저당권 등 담보물권은 공유물이 분할된 경우 근저당 설정자 앞으로 분할된 부분에 당연히 집정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틀렸습니다. 디귿 공유물 분할 소에서 공유 부동산의 특정한 일부씩을 각각 공유자에게 기속시키는 것으로 혐을 분할하는 내용의 그 다음 조정이 성립 동넘쳐요. 조정이 성립하였다면 그럼 이건 분할 소송 도중이지만 당사자가 협의해서 조정이 성립된 거라 등기해야 됩니다. 그 뒤에 조정이 성립한 때 틀렸습니다. 등기하여야 물권 변동 여력이 발생합니다. 다 틀려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어서 합의와 총유를 보겠습니다. 자, 89페이지 1번 문제입니다. 공동소유 관한 설명 중 판례와 다른 겁니다. 자, 기억, 합의물에 관해서 경로된 원인 무효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말소를 구하는 소송은 합의물에 관한 보존행위 맞았죠. 우리 소유권을 지켜야겠죠. 보존행위로서 합의자 각자 할 수 있습니다. 자, 니은 부동산 합의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의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의자의 상속인 자식은 합의자가 아버지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하는 거 아니죠. 합의는 동업관계라 다른 동업자, 다른 합의자의 사이에 있어야 됩니다. 동의가 있어야 돼요. 따라서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자식, 상속인은 아버지, 합의자의 지위를 원칙 승계하지 않습니다. 다른 합의자 동의 있어야 돼요. 디귿 종중재산에 관한 관리 및 처분은 종중규약에 정함이 없으면 종중총회결의 맞았죠. 총회결의에 의하므로 비록 종중대표자에 의한 종중재산의 처분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 규약이었으면 총회 결의를 거쳐야 유효입니다. 디귿은 맞았습니다. 리을 총유물 보존에 있어서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므로 맞습니다. 총유는 보존도 각자 못합니다. 총회 결의 거쳐야 됩니다. 다음 법인이 아닌 사단인 종종이 그 총유 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소송을 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주총회를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자, 미음 비법인 사단사원은 총유자 한 사람으로서 총유물인 임야를 사용 수익할 수 있으므로 여기까지 사설을 끊어요. 여기까지 맞았는데 그 뒤에 사홍총회 결의 없이 위 임야에 분묘를 설치하는 건 엄청난 처분행위입니다. 이건 할 수 없습니다. 총회 결의를 거쳐야 됩니다. 틀린 거라 정답이 3번입니다. 저기 문제집에 정답이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해설은 맞는데 정답이 오타입니다. 정답은 3번으로 수정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구분소유적 공유는 아까 전에 이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바로 문제를 풀겠습니다. 자, 90페이지 1번 구분소유적 공유에 관한 설명 틀린 겁니다. 자, 기억 일동 건물 중 각 일부분의 위치 및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대요. 그러면 구분소유적 공유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여기까지 사설을 끊어요. 이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 성립할 수 없습니다. 구분소유적 공유는 대내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구분해야 돼요. 근데 이 경우는 소유권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공유자들 사이 이를 구분 소유하기로 하는 취지 약정이 있더라도 공유지분 등기에 상호 명의시탁관계 내지 건물에 대한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자, 니은 구분 소유적 공유관계에서 각 공유자는 자신의 특정 구분 부분, 이건 자기 거죠. 그 구분 부분을
단독으로 처분 가능하죠. 처분하고 이에 해당하는 공유지분 등기를 자유로이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내적으로 정확히 구분 소유라 내 맘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아까 나왔죠. 구분 소유적 공유의 경우 각 공유자는 자기 소유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 신탁적으로 지분 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상대로 해서 공유물 분할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이미 대내적으로 분할되어 있습니다. 해지하면 지분 이전 등기한다 그랬죠. 분할 청구는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리을 제3자에게는 민법 공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3자 방해행위가 있는 경우 각 공유자는 자신의 구분 소유 분만 아니라 전체 토지 맞아요. 전체 토지에 대해서 급해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공유를 공부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